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100년 후의 지구. 어떤 모습일까요? 이 책에 그려진 대로라면 살기 힘든 곳이 될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미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가고 지구 곳곳에서는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죠. 지구온난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답니다. 미래의 지구 환경을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낙관적인 것부터 최악의 상황까지 다양하죠. 이 책에선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일부러 최악의 상황을 토대로 했어요. 이 책을 읽고 어른, 어린이, 우리 오래 지구에 살게 될 친구들에게 숲과 바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이죠. 100년 후의 지구, 어떠한 모습일까, 어떠한 내용일까 같이 한번 봐요. 글 박사영, 그림 홍기안, 출판사 그레이트. 100년 후 지구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까요? 지금은 75억 명. 지금처럼 늘어나면 100년 후에는 90억 명 정도가 될 거라고 해요. 인구가 늘어나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돼요. 에너지는 석유나 석탄을 태워서 얻죠. 석유나 석탄을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이렇게 생겨난 이산화탄소가 온실 유리처럼 지구를 빙 둘러싸요. 그래서 지구가 더워져요. 바로 온실 효과예요. 지구가 더워지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려요. 빙하가 녹아내리면 바닷물이 많아져서 바다 높이가 올라가요. 바다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낮은 섬나라들은 잠길지도 몰라요. 또 바닷물이 모래사장까지 차올라요. 100년 후에는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놀 수 없을지도 몰라요. 지구가 더워지면 세계 곳곳에서 홍수나 가뭄이 더 자주 일어나요. 어떤 곳에서는 이제껏 없었던 큰 비가 내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가뭄이 계속되죠. 느닷없이 폭풍이 덮치거나 큰 눈이 내리기도 해요. 지구의 기후가 종잡을 수 없게 되죠. 지구가 더워지면 서늘한 곳에서 살던 나무가 살기 힘들어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숲이 없어지겠죠. 숲이 없어지면 땅은 점점 더 메말라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100년 후에는 사막이 될지도 모른대요. 지구가 더워지면 쌀, 보리, 옥수수가 자랄 수 있는 땅이 말라버려요. 그러면 농사 짓는 땅은 점점 줄어들죠. 농사를 못 지으면 먹을 것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석유나 석탄을 태우면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쁜 기체들이 나와요. 그것이 비에 녹으면 산성비가 내려요. 산성비가 내리면 나무가 마르고 농작물이나 논밭의 흙도 못 쓰게 되죠. 호수나 연못의 물고기가 죽기도 해요. 지구가 더워지면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요. 산호가 살기 어려워져요. 물고기들의 보금자리도 파괴되죠. 차가운 물에서만 사는 물고기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고기도 먹이가 없어지겠죠. 지구가 더 더워지면 북극이나 남극의 얼음이 모두
녹아버려요. 얼음이 녹아 없어지면 북극곰이나 펭귄들은 살 곳이 없어져요. 지구가 더 더워지면 시베리아에 얼었던 땅이 녹아요. 그러면 언 땅 밑에 갇혀있던 메탄가스가 땅 위로 나와요. 메탄가스 때문에 지구는 더 더워져요. 맹렬한 더위가 찾아오면 선풍기나 에어컨으로는 이길 수 없을 거예요. 더위를 못 견뎌 죽는 사람도 생겨나겠죠. 지구가 더 더워지면 모기가 늘어나요. 모기가 옮기는 말라리아, 댕기열, 황열병 같은 질병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병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도 몰라요. 100년 후에 지구는 사람 수는 많아지는데 사막은 늘어나고 숲과 농사지을 땅은 줄어들죠. 홍수와 가뭄, 폭풍이 잦아지고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지구가 더워지는 온난화는 금방 멈출 수 없어요. 100년 후의 지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100년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죠. 100년 후의 지구를 상상한 이 책은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의 제3차 평가 보고서를 과학적 근거로 했대요. 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지금부터 100년 안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약 5.8도씩 올라가고 바닷물의 높이는 약 88cm 높아진다고 합니다. 지금 지구는 온난화와 여러 가지 환경 재난으로 미래를 위협받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터전인 하나뿐인 지구가 어떤 환경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죠. 또한 환경 문제 해결은 무엇인지, 세계는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나라와 세계 환경 문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 환경의 재난들,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오늘날 지구는 여러 가지 환경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지구가 점점 따뜻해져서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가는가 하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열대우림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사막은 늘어나고 있죠. 또한 전 세계가 급격한 기상이변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갑자기 엄청난 비나 눈이 쏟아지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가뭄이나 홍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환경 재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지구 온난화라고 해요. 지구는 왜 따뜻해지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쓰는 에너지와 관계가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는 석유에서 얻고 있습니다. 집안을 덮이는데도, 차를 움직이는데도, 기계를 움직이는데도 석유가 필요하죠. 석유는 동물이나 식물이 죽어서 땅에 오랫동안 눌러 있으면 열을 받아서 생긴 자원이에요. 수만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와 같은 연료를 화석 연료라고 합니다. 화석 연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묻혀있는 양이 한정돼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태울 때 생기는 나쁜 가스 때문이에요.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등의 나쁜 가스가 나와요. 이 가스들은 지구를 온실처럼 덮어 온도를 올라가게 만든다고 해서 온실가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구가 따뜻해지면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게 되죠. 그러면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가게 돼요. 실제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남태평양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의 퉁가, 인도양에 있는 몰디브 등의 나라들은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가 나라 땅이 잠길까 염려하고 있다고 해요.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의 제3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지금부터 100년 사이에 기온은 약 5.8도씩 상승하고 바닷물의 높이는 약 88cm 상승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가뭄의 강바닥에 드러난 아마존강이에요. 아마존강은 지구의 허파라고도 불리워져 있죠. 지구의 기상이변 한번 볼게요.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기후도 변하죠. 서늘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이 계속되고 한꺼번에 많은 양의 눈이나 비가 내리기도 하고 태풍이 불어닥치기도 해요. 러시아의 시베리아에 영하 57도나 되는 추위가 닥치는가 하면 인도나 방글라데시 같은 적도 주변에 무더운 나라에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는 일도 생겼답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의 피해를 입고 있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폭우로 도시가 물에 잠기고 고속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들 기상이변의 원인이 되는 엘니뇨 들어본 적 있나요? 엘니뇨는 남아메리카의 서해안을 따라 흐르는 차가운 페르헤르 속에 갑자기 따뜻한 바닷물이 침입하는 현상을 말해요.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는 해에는 태평양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차가운 해류가 이동하지 못해 중앙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평소보다 올라가요. 이런 바닷물 온도의 변화와 해류의 변화는 구름과 비의 양에도 영향을 주어 기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엘니뇨 현상이 나타난 해에는 대체로 다른 해보다 겨울에 기온이 높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등지에서는 평소보다 비가 적게 오고 중국과 일본, 멕시코 북부와 미국 남부, 남아메리카 대륙에서는 큰 홍수가 일어나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엘니뇨가 일어나는 해에는 여름철 기온이 다른 해보다 낮고 비가 좀 더 많이 오는 경향이 있어요. 엘니뇨 현상은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계속되다가 다시 급속도로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데 그 반작용으로 동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낮아지고 적도 태평양의 무역풍이 평소보다 강하게 부는 라니냐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파괴되는 열대우림, 늘어나는 사막. 아마존강 유역의 열대우림에는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만큼 많은 동식물이 살아가고 있어요. 열대우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산소는 지구의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이곳에서만 지구에 필요한 산소량의 4분의 1을 공급하고 있어서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나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거나 혹은 공장을 짓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고 있어서 아마존의 열대우림은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브라질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한반도 넓이만큼의 아마존 열대우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열대우림이 사라지면 동식물이 살아갈 곳을 잃을 뿐만 아니라 물을 저장하는 기능이 약해져 물의 증발량이 적어지고 이로 인해 비가 오지 않게 된대요. 또 비가 오면 흙이 씻겨 내려감으로 인해 나무가 없는 땅은 사막으로 변하죠. 이를 사막화라고 하는데 사막화의 가장 큰 원인은 밀림의 파괴인 셈이에요. 사막화가 진행되면 당연히 농사지을 땅이 부족해지죠. 사막화는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 내륙지방에서도 사막화와 산림훼손이 심각한데 이로 인해 황사가 더욱 자주 발생한대요. 봄이면 우리나라로 불어오는 황사는 각종 호흡기 질환과 가축의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죠? 이렇게 지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구를 살리려는 세계의 노력 한번 알아볼까요? 왼쪽에 보이는 태양열 자동차, 제주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대의 풍력 발전소. 지구의 온난화와 기상이변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는 다 함께 노력하고 있어요. 석유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 개발에 힘쓰는가 하면 여러 나라가 모여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약속하기도 했답니다. 대체 에너지 개발, 석유와 같은 화학 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는 석유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해 힘쓰고 있어요. 이러한 에너지를 대체 에너지라고 하는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하려는 것이랍니다. 대체 에너지 가운데 하나가 태양 에너지예요. 태양 에너지는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하는 정도가 적고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 자연 에너지죠. 태양열 주택도 보급되고 있고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달리는 자동차도 생겨났답니다. 풍력 에너지도 있어요. 풍력 발전기는 바람의 힘을 이용한 것인데 시끄럽지만 바람이 무한정이고 설치비도 적게 들기 때문에 미래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죠. 우리나라도 제주도의 풍력발전 시범단지를 조성해 상당한 양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이것 꼭 기억하세요. 미래를 위한 약속, 리우 선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보호와 오염 방지를 위해 국제적인 약속이 필요해요. 세계는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자고 약속했어요.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는 기후변화 협약을 맺었죠.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자는 약속이에요. 1997년 일본의 교토에서 채택한 교토 의정서는 리우회의에서 약속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방안을 정한 것이랍니다. 교토 의정서에는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38개 회원국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줄일 것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대요. 어린이와 지구의 환경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온난화가 시작되면 쉽게 멈추지 않아요. 온실가스 배출을 지금 당장 그만둔다고 해도 앞으로 몇백 년 동안 온난화와 바닷물 높이의 상승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도 지구의 환경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제연합 환경계획은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지구의 환경에 대해 배우고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어린이들의 국제회의를 열기도 했어요. 리우회의의 경고에 따라 국제연합 환경계획이 1995년에 최초로 세계 어린이 환경회의를 개최한 거죠.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 어린이들도 참석해서 갯벌을 없애는 새만금 개발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지구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지구 환경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교토 의정서에 반대하는 나라 한번 볼까요? 지구의 미래를 위한 세계인의 약속은 각자 자기 나라의 이익을 쫓느라 잘 지켜지지 않아요.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국은 교토 의정서에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탈퇴해버렸죠. 석유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교토 의정서의 방법대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경제가 퇴보한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에요. 이는 미국이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로서 교토 의정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이랍니다. 각 나라들이 당장의 이익을 환경 보호보다 우선한다면 교토 의정서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환경단체 회원들이 미국 대통령의 굴삭기를 타고 지구를 짓누르는 모습을 꾸미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기후변화는 세계가 협력해서 막아야 하지만 개개인도 일상생활에서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해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수돗물을 아껴 쓰며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는 일, 겨울에 내복을 입고 실내 온도를 조금 낮추는 일 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구보호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지구,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공부하고 실천해봐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